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강사 고정욱입니다.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, 이번 달엔 또 어떤 기사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기사입니다. 현명한 자산 상속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. 자, 평생 노력해서 일군 자산을 자식들한테 정말 잘 전달해주고 싶죠. 근데 이게 독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? 자, 첫 번째가 이제 상속세를 낼 때입니다. 자, 우리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자산가 분들은 자산을 부동산, 즉 현금 외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갑작스러운 사망을 통해서 이 상속세를 낼 때 결국은 현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산을 급매하는 경우 이제 자산가 하락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가 있죠. 그래서 종신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. 뭐 국세청에서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,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가입하는 순간 선취 자산이 되는 거죠. 사망과 동시에 현금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. 두 번째는 이제 상속 분쟁, 즉 이 상속 요 돈이 결국은 자식들에게는 엄청난 이제 분쟁의 불씨, 뭐 고리가 될 수 있다,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언장 문화 이런 것들이 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부족하거나 좀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은 간과하고 있다는 걸 사실에 대해서 유언장이라든가 대용 신탁 이런 것들을 잘 해놓음으로써 이런 분쟁을 좀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. 결국은 그런 싸움, 뭐 저도 기억나는 게 이제 그 우영우 변호사 이런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 싸우는 걸 좀 봤는데,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나중에 뭐 예상치 않은 비용들이 많이 나가면서 자산을 이제 굉장히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볼 수가 있고, 세 번째는 이제 가치 상속인데 말 그대로 재산을 넘겨줬는데 이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 많죠.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로또 맞은 사람 나중에 보니까 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했더라, 돈을 제대로 못 써서. 이런 것처럼 유언 대용 신탁이라든가 유언 신탁을 이용을 해서 결국은 어떤 조건으로 자산을 관리할 때 뭐 자산을 준다라거나 또는 어떤 조건을 달성했을 때 수익금을 준다라는 이런 식의 이제 신탁 방식을 통해서 이 자산, 즉 부모님의 자산을 자녀에게 좀 잘 보존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. 그래서 실제 고객분들을 만나게 되면 저는 이제 고액자산가들이 많지는 않은데 만나다 보면 생각보다 이 자식한테 어떻게 줘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물꼬를 트고 이제 종신보험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좀 강조를 하게 되면 좋은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, 그리고 영업으로 연결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두 번째는요. 자, 직업을 속이고 보험을 가입했습니다. 그런데 나중에 사망을 했는데, 이제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사례입니다. 자, 이 고객이 3건의 보험을 가입했습니다. 이제 사망한 사람이죠. 2009년도, 2011년도, 16년도. 자, 첫 번째 2009년도는 본인이 계약을 했고, 나머지 2건은 배우자가 계약을 했는데 3건 모두 다 직업 고지를요 사무직으로 했는데, 실제 이분이 언제 2021년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사망을 한 겁니다. 당연히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는 당연히 손해보험사였습니다. 손해보험사는 당연히 보험금을 주지 않았고,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통지 의무 위반이라고 했습니다. 자, 일단 계약 3년 지났잖아요. 3년 지났죠.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3년 지나게 되면 해지권 없습니다. 그리고 통지 의무 위반을 정말 했느냐, 이거에 대해서 1심이건 항소심이건 대법이건 다 고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왜냐하면 실제 계약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은 이 고객은 직업 변경이 없었던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입할 때 계약절 알리는 이거를 어겼지만
통지 의무를 위반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고객의 손을 들어줬고 보험금이 지급됐다라는 겁니다. 자, 요런 내용도 좀 잘 알고 있어야지만 혹시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때,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아무래도 일반 사망, 이것이 이제 필요한 게, 물론 직업에 따라 뭐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을 결국 위험 등급으로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일반 사망의 중요성, 뭐 어떻게 보면 보험금 지급에 좀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펫보험 요즘 경쟁이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. 아시다시피 펫보험이 예전엔 함부로 손댈 수 없었던 보험인데, 틈새 시장이 커지면서 보험회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새로운 먹거리로 이제 시작을 했고, 경쟁이 지금 굉장히 치열해지는 그런 시장입니다.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, 반려묘, 반려견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이제 사랑, 그리고 이 시장의 규모라든가 실제 지출한 비용들이 굉장히 거대하죠.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으로 보험 시장에서도 보고 있는데, 일단 A보험사 같은 경우는요, 우리 치과 치료 면책이고, 그리고 우리 피부병 이런 거 치료 안 되거든요. 그런데 이런 면책 치료도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특약도 신설을 했고요. 그리고 CT, MRI, 뭐 가끔 이제 SNS를 보다 보면 강아지, 고양이들 CT 찍은 거 너무 귀여운데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. 그런데 이걸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약도 신설을 했고요. 뭐 B보험사, E보험사가 뭐 요즘 엄청 또 펫보험에서 갑자기 잘 나가고 있는 회사인데, 우리 강아지들 저도 키워봤지만 이제 아무거나 먹다가 이제 그 이물질 먹다가 이제 삼킴 사고 같은 거 발생하는데 이것도 보상을 하고,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가 심장병 이런 거 이제 실제 이 그러니까 펫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데, 이거를 치료할 때 약물 치료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. 그래서 여기서 보면 쿠싱 증후군이나 암이나 심장병 이런 거를 치료할 때 약물 치료 비용은 지급을 해주겠다. 요런 이제 특약도 돼 있고요. 또 어떤 보험사는 이제 우리 뭐 요즘 장례식도 다 치러주지 않습니까? 예, 그래서 반려견 장례 서비스까지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저도 이제 키웠던 강아지가 이제 그 큰 강아지였는데, 레브라도 리트리버였는데, 뭐 오래 못 살았었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. 정말 뭐 당연히 그런 것들은 요즘 예전과 같지 않고 존중하는 이런 이제 문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까지 여기가 장착이 되고, 그리고 이제 우리 펫보험 같은 경우 3년, 5년 갱신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최장 10년까지 나왔어요. 그래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게 되겠죠. 거기에다가 보험료 사실 기본적으로 들어가도 좀 비싸지 않습니까? 그런데 1만 원 이하의 실속형도 지금 출시를 하고 있고, 그리고 우리 사람처럼 다둥이도 할인해주고, 그리고 왜 입양 이렇게 이제 한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또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. 결국 보험사들의 경쟁은요, 좋은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발판이 되는 거고, 결국 이는 영업하시는 우리 컨설턴트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계속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반려견 키우는 분들, 즉 펫보험에 대한 약간 이제 선입견이 있는 분들한테 또 전달하게 되면 또 많은 가입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다음 소식은요, 우리 보험금 분쟁 발생하게 되면 우리 손해사용자 선임할 수 있는 거 2019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. 근데 이게 기존 제도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실손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유명무실했죠. 말 그대로 실손은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큰 보험금의 분쟁이 있을 수도 있지, 일반적으로 적은 보험금 분쟁이 되다 보니까 결국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. 소비자분들이 뭐 이것 때문에 뭐하고 지치니까 아예 처음부터 포기를 하고,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럴 경우 이제 본인의 손해사용사를 쓰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뭐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도 좀 나왔었던 거고요. 그리고 고객들한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이걸 뭐 정말 많이 쓰신 분하고 제가 문의를 해보면은 정말 객관적으로
손해상사가 활동을 해서 정말 고객 입장에서 잘 해주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우리가 약간 걱정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왜냐하면 이 비용을 보험사가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우려를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객관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이제 바뀌죠. 유명무실한 걸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실손이 아니라 모든 보험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. 뭐 화재보험, 배상보험까지 다 확대가 되고, 그리고 선임기한도 예전에 3일인데 지금 10일로 늘어났습니다. 그러니까 대응을 잘 할 수 있게. 왜냐하면 선임을 하느냐 마느냐도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고민거리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시간을 좀 넉넉히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. 알아볼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돼서 보험 시장이 좀 더 투명해지게 되면 시장을 키우는 그러한 이제 거름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. 그리고 요게 발표가 됐을 때 이제 논쟁거리가 된 게 뭐냐면, 요건 이제 기사 내용에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실손보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액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, 뭐 같은 회사에 있을 때 이게 이제 선임을 할 수 있다. 요게 이제 논쟁거리가 있거든요. 근데 해당 기사를 보게 되면 뭐 실손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보험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실손보험과 무관하게 분쟁이 발생되면 선임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, 뭐 한 회사에 질의를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. 물론 요거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요런 좀 문제도 있다. 결국 실손이 있는 경우만 선임을 할 수 있다.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이제 근데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되는데, 요건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함부로 이제 고객님한테 처음부터 뭐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다. 요 말씀 좀 드리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누수 하면 뭐 당연히 일상배상 책임보험 들었냐. 실제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도 이제 누수로 인해서 피해를 봤는데,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이제 윗집에 물어봤죠. 배상 책임 담보 가입된 거 있으시냐 확인 좀 해봐 달라고.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게 바로 일상배상 책임입니다. 누수 사고 뭐 노후화된 집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죠. 근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, 그리고 별의별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게 이 누수 사고인데, 일단 일상배상 책임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죠. 뭐 요 특약은 아시다시피 단독 형태로 돼 있는 경우가 아니라 보통 이제 다른 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돼 있고, 예전에 이제 뭐 비갱션 같은 경우는 뭐 1,000원 미만으로도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좋은 특약이고, 지금은 손해율이 많이 올라서 가격이 좀 오른 걸로 알고 있고, 그리고 이제 갱신 형태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이제 자기 집에만 피해가 있는 거, 이건 특약 자체가 배상 책임 특약이다 보니까 자기 집 피해만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불가합니다. 그런데 남의 집에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, 자, 그럴 경우 우리 집 안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? 밑에 집에 이제 계속 누수가 되겠죠. 우리 집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손해 경감의 목적으로 고친 거기 때문에 우리 집 수리한 것도 보상을 받을 수 또 있다. 예,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,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랫집에 보상을 해줘야 될 때,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전월세를 준 집일 경우도 있죠.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 집도 이제 아랫집에 누수가 된 경우는 배상을 해준다. 그래서 세입자들이 그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 집주인이 가입하고 있냐 이런 걸 확인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누수 사고 원인이 뭐 이제 아파트 경우겠죠. 뭐 이제 공동, 뭐 현관, 뭐 복도 또는 이제 그 옥상이다. 그러면 실제 우리 집에서 누수 원인이 제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배상 책임 담보에서 보상이 불가하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도 이제 제가 실제 이제 경험한 사례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. 이제 뭐 당연히 누수 사고 발생돼서 배상해 주는 거를 확인하고 견적받고 수리를 하고 나중에 수리비를 청구했더니 보험사에 다 안 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, 이제 말도 안 되는 비용, 이런 이제 고객분들이 사실 업체에 당한 거죠. 업체도 옳거냐고 이제 뻥튀기를 한 겁니다. 이런 수리비 같은 경우를. 그래서 실제 순서를 견적을 받고 보험사에 확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청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. 그러니까 확인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. 왜냐하면 과도한 이제 수리비라든가 또는 과도한 이제 수리, 그러니까 비용을 뻥튀기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리를 뻥튀기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뭐 이거 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? 뭐
뭐 누수사고 발생해서 욕실을 아예 뭐 럭셔리하게 막 금빛으로 바꿨다 뭐 이런 사례들도 있는데, 그렇기 때문에 꼭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번 달 기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날이 아직도 뜨거운데 건강 유념하시고 또 좋은 한 달 맞이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